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고형 장기입니다. 몸 안에서 영양분을 만들어내고 단백질 합성하고 독소를 해독하는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죠. 이렇게 중요한 간에 암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큰일이죠. 이를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게 치료하는 방법이 간암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외과 간담체 분과의 최영록 교수입니다. 간암의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거나 알코올릭 간질환, 지방성 간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보통 건강검진, 아니면 정기검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검진을 통해서 간암이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 발견되는 경우 외에 피를 토한다든지 혈변을 본다든지 배가 불러오는 복수가 찬다든지 황달이 생긴다든지 하는 말기 간질환 증상으로 내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간암이 동반되어 있을 경우에 이미 손을 쓸 수 없게 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바로 증상이 이렇게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혀 표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간세포암이 잘 생기는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만성 B형 간염, C형 간염, 알코올성 지방간에 의한 간 경변증이 있으면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와 함께 알파 태아 단백 검사를 진행해서 간암의 발생 여부, 진행 여부를 검사해야 합니다. 두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보이면 CT나 MRI 영상 검사를 통해 가지고 간세포암을 최종 진단하게 됩니다. CT와 MRI에서 간암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소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견이 있으면 간 조직 검사 없이 간암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견이 없다고 하면 간 조직 검사가 필요합니다. 간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간암을 완전하게 절제할 수 있을지와 남은 간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간 기능이 정상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될 때 간암은 대복 간절제, 복강경 간절제, 요즘 유행하고 있는 로봇 간절제 세 가지 수술 모두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간절제 이후에 5년 이후 재발할 확률이 대개 60% 정도 됩니다. 간암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해도 남은 간에서 간암이 새로 생기거나 이전에 있던 간암이 재발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남은 간의 간경화까지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간이식입니다. 원래 간이식은 간 기능이 다했을 때 말기 간질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책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병든 간을 완전히 제거하고 새 간을 넣어주기 때문에 새 간이 재기능을 하면 앞에 말했던 말기 간질환 증상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병든 간을 제거할 때 간암까지 같이 제거하게 되니까 간암뿐만 아니라 간경화까지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간이식입니다. 조기 간암에서 간이식을 시행했을 때 가장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이식을 하기 위해서는 돌아가신 분이 기증해서 간이식을 진행하는 내사자 간이식이나 살아계신 분이 본인의 간 일부를 나눠주는 생존 간이식, 그러니까 생존 기증자가 있어야 치료가 가능한 방법입니다. 간절제하고 나서 평균적으로 보통 입원 기간이 5일에서 한 9일 정도 되는데요. 간이식은 2주 이내에 보통 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절제는 수술 이후 한두 달 이내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간이식은 신체 기능 회복은 보통 한 달, 두 달 이내에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면역 억제제, 그리고 약물 사용, 그리고 감염 위험도 등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안정화 기간이 필요합니다. 1개월에서 3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수술 전과 드셨던 음식을 동일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간을 보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규칙적인 식생활, 세 끼를 시간에 맞춰서 드시고 가벼운 운동으로 신체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간이식은 생체 기증자, 생존 기증자든지 내사 기증자가 필요합니다. 생체 기증자의 경우에는 본인 간의 60-70%를 절제해서 수혜자한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생체 기증자도 간절제 이후에 회복 기간이 필요하죠. 보통 일상생활에 복귀하는데 한두 달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고령에서도 기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 기저질환이 거의 없고 잘 조절되는, 그리고 간 기능이 아주 좋은 분에 한해서 기증이 가능하고요.
충분한 검사를 통해서 안정성이 검증되면 기증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내사 기증자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으로 스페인이 많고요.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스페인에 비해서 한 4분의 1이나 5분의 1 정도의 내사 기증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전체 간이식에서 이 생존 기증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에서 6%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전체 간이식의 4분의 3이 생존 간이식입니다. 내사 기증자가 적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스페인, 다른 내사 기증자가 많은 나라들처럼 돌아가신 이후,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기증할 수 있는 문화, 기증 서약을 하는 문화가 활성화돼가지고 사회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활발해져서 내사 기증자가 많아져서 생존 기증자가 줄어들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생존 간이식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사 기증자가 한 해에 350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전체 간이식이 1년에 1,500건, 1,600건 정도 시행되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생존 간이식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생존 간이식이 아닌 내사자 간기증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지지가 꼭 필요한 시기이고, 이러한 내사자 기증을 통해서 간이식이 한 발짝 더 도약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한 해 간이식 대기자가 6,000명입니다. 간암 환자들이 간이식을 받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1년에 불과 5% 미만. 대부분은 내사 기증자가 아니라 생존 기증자를 통해서 간암 치료를 하고 있는 거죠. 간이식 활성화뿐만 아니라 본인의 신체를 기증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간기증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병원 간담체외과의 최영록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